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분쟁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예전 과거에는 하나의 암에,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암이 진행이 돼 갖고 주변으로 증식하고 뭐 전이하고 이런 형태를 두 가지 병명을 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형태의 이제 분쟁이 많았는데 2010년 정도부터 이 개별 상품에서는 전이암 진단 시에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이 2011년도 4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때 상품 약관 개정이 되면서 C77부터 C80까지 진단은 원발 부위가 확인되는 경우 그 최초 발생 부위,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규정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C16 위암인데 C79랑 같이 진단을 받으면 C16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C79는 전이암이니까. 근데 C16은 뭐 소액암으로 준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암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처리가 되는데, 이 C73은 이게 보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소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보험을 보면은 갱신형 암 진단비인데 일반암으로 진단받으면은 100%를 지급한다. 그리고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이런 거는 20%만 준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학적인 암은 분명합니다. 이거 C 코드이기 때문에 C73, 기타 피부암도 C44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암은 맞지만 이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적게 주는 이런 계약 규정 때문에 이 C73이랑 C77 두 개의 코드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하는 그 규정 때문에 갑상선 암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벌어지는 분쟁이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험사의 설명 책임이 있고 그거에 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서도 이게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럼 보면은 여기서 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 뭐 청약서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을 전달받았다 해갖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트집을 잡아서 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모집인이 상품 설명을 다 했고 설명서, 설계서에 대한 내용들을 교부받고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 이런 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 이 이제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한 케이스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증명이 완벽하게 좀 돼야 됩니다. 이 보험사도 그냥 얼토당토않게 그냥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들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도 어쨌든 저희가 처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금일 소개할 사례는 지금 이 케이스는 아니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암 이렇게 해서 C73, C77 이렇게 진단을 받았고, 뭐 다른 거는 이제 해당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예외로 하고요. 그래서 두 개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아까 이 보험인데 20%만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C77부터 C80까지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준다. 그래서 이 진단서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소외감이지만 요 케이스도 소외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온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보면은 이 조직 검사 결과지가 있는데, 이 전이도 그냥 단순히 코드만 부여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이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 상세한 이런 병리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병리 검사 결과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갑상선 유두암이죠. 이 유두암이 림프절에 전이가 됐다 해서 6개 검사했는데 2개의 전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 원발암이 이 유두암입니다. 갑상선 유두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C73에서 C77로 전이 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C77을 받았지만 원발 부위 이 갑상선, 갑상선이 원발이기 때문에 C73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이분이 청구를 하셨는데, 뭐 일반암 주장을 하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20%만 처리가 되었고, 저희 쪽에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약관에서 중요한 내용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러 서류들과 함께 다시 이제 손해사정을 진행을 했고,
일반항 기준의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이함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반항 기준의 보험금 처리를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이런 분쟁 사안에 있어서는 입증과 증명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일반인 상식보다는 실제 이거를 지급하고 심사하고 결정하고 뭐 입금하고 이런 분쟁 실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자료 준비가 돼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뭐 자료가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실무 관점에서는 그게 꽝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이 분쟁 실무 관점에서는 쓸모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단서 같은 게 되겠죠. 이 진단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상 이 진단서 가지고 뭘 이런 코드나 이런 걸 가지고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실무 관점에서는 이 C77 코드가 부여됐지만 또 이거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반대 견해도 있고 실제로 모든 병원에서 림프절연이 소견이 있을 때 C77 코드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대 증거가 있고 뭐 보험사도 가입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뭐 그런 주장이나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뭐 실무 관점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자료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면 면책 결정이 된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모든 갑상선 전이에 관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게 아니라 뭐 의학적 쟁점으로 벌어진 거는 그거에 맞는 해결 방안 제시가 가능한 케이스, 그리고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의무 위반으로 그런 걸로 쟁점을 잡는 거는 그런 주장이 가능한 케이스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분쟁 발생 전에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